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콧대는 과연 꺾일 것인가?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콧대가 꺾일만 하면 불쑥 나타나서 주저앉은 콧대를 다시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그치지 않고 보톡스까지 처방해서 얼굴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명이라는 서울 아파트의 콧대의 지킴이들이 이번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급매 아니면 안 팔려, 실거래가 2억 원 하락 단지도. 요즘 실제 언론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24년 4, 4분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최근에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꺾인 지 좀 됐죠. 왜 그럴까? 부동산 데이터 반응이 아무래도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고, 또 가을 성수기 시즌이라서 기본적인 매매 거래가 좀 뒷받침되기도 했고, 또 전세 만기로 인한 이동도 좀 있었고, 거기에 강남권 아파트가 계속 가격을 좀 받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체감되는 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기사에 나온 마포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난해 대출 규제에 이어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매수 문의가 확 줄었어요. 사정이 급한 매수자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호가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내렸는데 그래도 잘 안 팔립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 하시는 분, 요 사장님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직업상 부동산으로 시장 조사를 많이 나가는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던 마용성 중에 한 곳, 마포구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서울 외곽 노도강의 한 곳도 한번 알아볼까요? 올해도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작년 9월 이후로 매매를 한 건도 못하고 있어요. 매수자들은 관망하고 사정이 급한 집주인은 가격을 낮추면서 작년 가을보다 호가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락한 것 같긴 해요. 작년 여름에 부동산 상승세를 타고 매수세가 몰렸다가 그 이후에 실제로 매매 거래를 중개하지 못한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터뷰들 중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마용성은 호가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노도강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이게 하락했다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호가입니다. 호가, 실거래가 아니에요. 자, 집주인들이 매도 가격을 지난 여름에 굉장히 높게 잡았다가 안 팔리고 침체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제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호가를 지금 낮추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호가라는 거 절대 시세가 아니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누누이 강조하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짚어봅니다. 이런 호가 내리기는 아직 기본적인 경쟁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집주인들 간에 눈치 보기 하는 구간이라고 봐야죠. 이런 구간은 그동안 항상 있어 왔었고, 그때마다 또 구원 투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보다도 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콧대를 높여준다는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이자 장사 비판의 주요 은행 가상금리 인하 전망, 제가 직전에 올린 영상에 소개해드린 부분이 또 있기도 하죠. 바로 요겁니다. 주담대 10억까지 영끌족에 화끈하게 푼다. 네, 맞습니다. 은행이 먼저 일단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아예 없애거나 1억에서 10억으로 한도를 늘려버리기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가상금리를 내려서 주택 구입에 더 많은 돈도 빌려주고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너질까봐 콧대도 세워주고 볼따구에 보톡스도 빵빵하게 채워주려고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지금 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대출이자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예금이자만 지금 계속 내리면서 예대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죠. 지금 은행이 굉장히 쉽게 돈을 벌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쁘고 내수시장이 완전 침체기에 들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또 높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은행 예금 빼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다시 부동산에 넣고 돈줄이 꽝꽝 막혀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이 계속 쏠려요. 자, 사람들이 집 사는데 돈을 쓰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죠, 이거. 자, 이번 설 연휴에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하루 추가로 또 지정했지만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만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설 연휴에 해외여행 가고 싶지만 열심히 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부동산이 화랑이면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라고 하고, 또 침체기면 회사 비상이다 라고 해서 일하라고 하고, 이놈의 회사 그냥 노동부에 그냥 찔러버려. 앞에서 우리는 마포구 알아보고 노원구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일명 이 동네에서는 고래힐이라고 부르는 왕년의 여기 대장 아파트입니다. 강동구에서. 자, 전용 면적 84.83제곱미터가 2024년 중순에 이게 1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에 쭉 거래가 없었습니다.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두 건 거래가 됐네요. 16억 3천만 원, 그리고 17억. 어쨌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동네 부동산 사장님 인터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연초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풀어줄 걸로 기대했는데, 이게 뚜렷한 변화가 안 보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이거 불구하고 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참 이거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거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강동구까지는 대출 이자에 부동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네니까 그렇다 치고, 자, 요번에는 송파로 가봅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24년 10월 달에 17층이 2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12월 달에는 18층이 2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또 송파구 부동산 사장님 인터뷰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최근 매수 문의도 거의 없고 싼 매물을 찾던 사람들도 관망세로 돌았어. 이거 참 거래가 쉽지 않아요. 거래 침체가 계속되면 이거 호가도 하락할 것 같아요, 이거. 그렇다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체 다 몽창 다 내림세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자, 여의도나 목동에 있는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노원구랑은 지금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르죠. 이유는 재건축 이후에 기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높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만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남과 서초의 대체 수요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최소 몇십억은 있는 자산가들의 어떤 투자성 자금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치들이 부동산 데이터의 하락을 살짝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상쇄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 영상의 댓글 중에 일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 거래도 있고 전세가도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저 혼자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 지어낸 거라고 할까봐 언론에 나온 기사까지 제가 첨부해서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매가 오히려 올랐는데 전세는 씨가 말랐어요. 바로 나가요. 라는 이제 댓글이 달렸죠. 다 여기에 이제 또 대댓글이 달립니다. 어느 아파트냐 거기가 콕 집어서 말해달라고 하는 대댓글이 달립니다. 그랬더니 또 둔촌포레뿐 아니라 여기서 둔촌포레는 둔촌주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자, 서울 경기 대부분은 다 올랐고 전세도 점점 없어지면서 월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튜브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라는 댓글을 또 달았네요. 자, 내 유튜브 맹신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 검증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부동산 데이터를 항상 첨부하면서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요. 10년 전만 해도 거짓 선동이 통했습니다. 부동산 바닥에서는요, 최소한 집값이 내리고 있어도 오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도 다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포털들,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관심도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이 용이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저는 제 영상에 여러 의견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값 오르고 있다고 댓글 달고 부추기는 사람들 항상 있는데 이게 또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직업도 아닌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또 이 사람들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자, 스스로 자기 집값 지키고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런 거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부동산 부자들을 만나본 결론입니다. 단,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는 정말 재빠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색하지도 않고 남의 이야기를 항상 잘 경청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쁜 이야기까지 잘 경청합니다.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제일 먼저 팔고 나갑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